안녕하세요. 시온스쿨 오픽의 제니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목표 등급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각자 목표한 레벨에 맞게 전략을 짜고 나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목표로 하는 IM과 IH에서 AL에 맞는 중요 포인트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IM을 받는 학생분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어느 정도의 문법적 오류는 있으나 문장 단위로 답변을 하는 것, 일상 소재의 주제를 답변할 수 있는 것, 실험적으로 다양한 문장 형식과 어휘를 사용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문장 단위로 말하되 유창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어휘를 써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IM을 공부하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단위로 통함기 하자. 한국어와 어순 자체가 다른 영어를 문장화시켜 말하려 하다 보면 단어를 이어지게 하는 것 없이 뱉게 되죠, 그냥. 그래서 오픽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장 구조를 그냥 통함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하면 길지는 않더라도 문장의 형태로 말하는 느낌을 줄 수는 있겠죠. 두 번째, 질문 만들기를 연습하자. 오픽 문제 중 질문을 하게 되는 콤보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때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의 형태는 어떠한지에 따라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이렇게 3개의 레벨로 나눠지게 됩니다. 실제로 오픽 시험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패턴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예를 들어서 Did you?의 형태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등의 질문을 말하는 패턴도 입 밖으로 많이 연습해보기예요. 세 번째, 선택형 주제는 더욱더 확실하게 대비하자. 사전 설문조사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항목에 따라 출제되는 문제를 선택형 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특징을 가진 항목끼리 묶어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어휘와 준비해야 할 답변의 개수가 줄어요. 예를 들면 여가 활동에서 관람 관련 활동인 영화 보기,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를 선택하면 관람에 관련된 하나의 답변을 준비해서 키워드만 바꾸는 방식으로 답변을 만들 수 있겠죠. 대신 이렇게 준비한 답변 패턴은 확실하게 대비하고 가세요. 네 번째, 모르는 질문에도 대처하자. 간혹 내가 생각해본 적도 없는 주제가 출제돼서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오픽 시험은 얼마나 내용이 좋고 얼마나 고민이 들어갔는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란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더라도 시간을 벌 수 있고 나의 영어 어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문장들을 외워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Well, that's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또는 Tha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등의 문장을 잘 암기해 가세요. IH에서 AL을 받는 학생분들의 특징은 문장보다도 문단 단위로 답변하는 것, 문법 오류가 없고 일관적 시제 관리를 하는 것,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단의 구조를 잘 구성하는 것, 발화량이 많은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한 답변의 흐름이 잘 매끄럽게 이어지며 IM보다는 표현이 더 구체적이고 답변의 양이 길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IH나 AL을 목표한 분들은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단 단위로 준비하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문단 속 흐름이 중요한 등급입니다. 최소 문단이라고 하면 5에서 6문장 정도로 생각되어지기에 적어도 한 답변을 6문장 이상으로 만들어 둬야겠죠. 애초에 주제별 질문 답변의 흐름이 6문장 이상이 될 수 있게 항상 언제, 어디서, 누구랑 일어났던 사건, 이유, 기분 등으로 답변을 잘 준비해두세요. 두 번째, 시제를 완벽하게 준비하자. 오픽 문제들은 다양한 시제를 활용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과거 경험담에 대해 말할 때는 과거 시제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이나 상태를 말할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현재 상태나 반복적인 일상은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겠죠? 글로 쓸 때는 쉬워요. 근데 말할 때에는 시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답변 속 시제를 항상 집중해서 체크해주세요. 세 번째, 공통형 주제와 롤플레이에 대비하자.
해당 주제는 주제보다는 유형별로 정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은행, 병원, 호텔 등의 주제를 묶어서요. 장소 묘사 유형에 관련되게 사용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 두시는 거죠. 장소를 묘사하게 되면 뭐 그곳의 위치나 건물 외관 묘사, 그리고 건물 내부나 세부 묘사와 그곳을 좋아하는 이유, 가는 이유 등을 설명하시면 되겠죠. 이제 롤플레이의 경우에는요, 질문 이해 능력을 체크하고요, 주어진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시제의 활용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 대비도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네 번째,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하자. 보통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 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서 살을 붙이면 더 좋은 점수로 갈 수 있는걸요. 저의 경우에는 항상 왜를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영화 장르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면 단순하게 나 코미디를 좋아해요. 재밌거든요. 이렇게 풀지 마시고 왜 코미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재밌는지, 재밌으면 왜 좋지? 이런 거를 여러분 덧붙여 볼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코미디는 웃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코미디를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또 즐기다 보면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해소돼서 좋아요 등으로 연결만 해줘도 훨씬 더 재미난 스토리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목표 등급에 맞게 공부 방법을 잘 체크해서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목표하신 등급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꿀팁으로 저는 또 올게요. 여러분, 빠이!